네, 오늘장 공략주 첫 번째 라운드 이성웅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장 공략주는요, 이 종목입니다. 세트랙 아이 딱 이제 맞춰서 네. 가지고 오셨어요. 네. 단기적인 공략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네. 단기적으로 공략 가능합니까?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뜨더라고요. 네, 지금은 주가가 시가에 진입을 했어야 되고 시가 이후에는 진입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주가가 이런 식으로 뜨고 뭐 거기에 대해서 실제 정부 정책이 나오고 나서는 시세의 연속성 같은 경우는 뭐 컨소시엄 또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청을 개설을 하고 자, 몇 년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쓰겠다. 그러면 이 예산을 쓴다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매년 투자한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특성을 기억을 하시고요.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위성이랑 위성 부품 제작 및 판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성 통신과 관련해서 위성 발사를 천리안을 최초로 발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처음에 컨소시엄에 포함이 되었었고요. 기타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발사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작년 1월 같은 경우 그 하나에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분을 20% 투자를 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일단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이고 여기에 대해서 캐파가 정해져 있어요. 몇 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캐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눈에 보이는 실적은 딱 캡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투자를 했고 그러면 이 투자 자금을 통해서 또 증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 캐파가 늘어나고 자동적으로 이익에 꽂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특성을 생각을 하고 2024년 정부 기준으로 관측 위성 사업으로 확장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 세트랙아이 또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자, 우주항공 산업의 주가가 빠져 있느냐? 네,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멘텀이 존재하느냐? 네, 오늘 존재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주가는 부각받을 수 있고 이 다음에 한 단계 레벨업은 이 안에서 실제 정부 정책이 몇 년간 얼마씩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내년 중심으로 그려졌을 때 주가 같은 경우는 또 반응을 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세트랙아이에 대한 목표 주가는 32,000원으로 제시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지 않았으면은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실제 주가가 빠져 있는 업종 종목 안에서 모멘텀이 부각될 때는 이 모멘텀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냐 아니냐 그 점을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런 주가의 형성이었거든요. 빠져 있는 주가 안에서 큰 상승이 없었어요. 바닥 대비해서 올랐다고 해서 한 10%, 20% 정도 올란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상승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네. 시장을 대입을 해봅니다. 시장 자체가 바닥에서 몇 % 반등이 나왔는지. 그런데 이 종목은 시장 대비 덜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모멘텀이 더해지면 반등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다음번에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냥 시가로 붙으셔도 된다는 점을 소개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지금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좀 따라 붙기에는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떠 있을 때는 실제 정책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확한 규모, 연간에 얼마, 이게 저번에 통상적인 정책 대비 더 추가돼서 나오는지 그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은 오늘장 또 우주항공 테마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세트랙아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죠. 유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가 오늘 기업의 합병 분할 이슈로 다시금 거래가 재개된 거죠? 네, 맞습니다. 유니드가 이제 MDF 관련해서 이제 목재 사업이 분할됐습니다. 그래서 네. MDF 이제 유니드 BT 플러스라고 이제 인적 분할이 되는 물적 분할이 아니고 주식이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딱 나눠졌고 네. 이제 그동안 이 주식이 이제 유니드라는 주식이 너무나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제 그게 MDF랑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목재냐 뭐 화학업체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시장의 30% 글로벌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가성칼륨하고 탄산칼륨인데 가성칼륨, 탄산칼륨 어디다 쓰는 거냐 하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 쓰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사용처를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비료, 농약 원료에다가 들어가고요. 반도체, 화학, 제약에도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륨을 가지고 이제 뭐 사용한다고 대부분 칼륨이 들어가는 종목의 어떤 화학 제품은
건 대부분 여기 유니드에서 이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글로벌 30%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38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40만 톤까지 증설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상황으로도 봤을 때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1,600억, 1,700억 이제 뭐 아웃퍼폼을 했는데 올해 예상도 지금 2,0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피크아웃을 찍고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성칼륨이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력난 때문에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쇼티지가 나면서 지금 올해도 2,000억, 기본적으로 한 8, 9천억에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던 회사인데도 2,000억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도 시총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분할하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0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랐네요. 아까 아침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6,500억으로 지금 현재 상승을 플러스 나면서 8만 원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했을 때 이제 장 시작해서 상승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실렸고 중요한 건 여기가 외국인들이 11% 들고 있고 연기금도 11%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연기금 빼고 나면은 이제 품절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적과 모든 면에서 이제 그 우량한 회사인데 그동안 분할한 이유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분할했다. 그다음에 저평가된 기업이다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분할하고 뭔가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회사가 마인드를 바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전일가보다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86,000원대, 8만 원대 매수를 생각했는데 지금 9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9만 원 초반에서 노려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저는 12만 원 해도 12만 원도 그러니까 매출액 영업이익을 봤을 때 2,000억이 넘게 나는데 지금도 6,500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돼 있고 영업이익이 늘어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12만 원 잡았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가고요. 기본적으로 13만 원, 14만 원 잡아도 충분한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9만 원 초반에 매입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만 원 잡아드렸는데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 5천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려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두 전반적으로 매수가도 그렇고 뭐 손절가도 그렇고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네. 높여서 목표가도 조금 더 높게 잡고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매수가는 있는 이제 9만 원 네. 초반, 네, 9만 9만 원 원에서 초반. 9만 원 초반이고요. 손절가는 8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4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역이 바뀌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4만 원이고요. 현재 구간에서의 접근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8만 원 잡아드립니다. 8만 원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니드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는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성홍 회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정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요새 이성홍 이사님 약간 이렇게 달리는 말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앞서서 세트레가이 말고 네. 접근 가능한 종목입니까? 접근 가능은 한데 단가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네. 눌림목을 공략해야 네,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지분 경쟁 이슈가 부각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이 지분 같은 경우 고려아연 측과 영풍그룹의 경쟁 구도인데 현재 지분 차이가 2.7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현재 지분을 특정 허들까지 뭐 백기사가 진입이 되든 아니면 상대편에서 그 지분을 더 매수를 하든 확실한 격차를 벌여놔야지 공식적으로 이 부분 지분 경쟁이 마무리되게 돼요. 그런데 현재 그러한 지분 경쟁의 과정에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고려아연 시총 그 안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지션,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라든지 여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시총, 그 다음에 그 시총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 그 실익이 나은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영풍정밀이 고려아연 지분을 2.43%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고려아연을 실제 이 지분만큼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한 2, 3천억 원대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영풍정밀을 그만큼 매수를 하면 한 200억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팩트든 아니든 이런 지분 경쟁의 가능성 안에서 바닥 대비해서 시세는 많이 난 상황이니 여기에서 그 지분 경쟁 같은 경우가 좀 지속된다는 가정을 대입하에 오늘의 주가는 일단은 17,700원까지 떴었어요. 이 뜬 상황에서 이것을 추격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조정들을 한번 이평선의 조정이라든지 그 점을 거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진입의 가격은 15,500원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이든 다음 장중이든 이 가격대 정도 15,000원 초반에서 15,500원에 도달했을 때 충분히 매매로도 접근이 가능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소멸되지 않은 이벤트가 존재를 하니까. 그러면 자, 내일 당장 이 지분 이슈 같은 경우가 이제 마무리되었다 하면은 이 매수가 그다음에 종목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특성을 기억을 하고 연속적인 모멘텀의 부각 가능성, 이 모멘텀은 이벤트의 부각이 지속된다 하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짧게 이 진입에 대한 가격을 터무니없이 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안에서 그 가격대를 정해놓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영풍정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매수 가격을 15,500원으로 목표가보다 저는 일단 매수가에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16,000 지금 35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추세가 꺾인다거나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추세가 꺾이는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평균적으로 한 14,000원 중반을 이탈해야지 추세가 꺾이게 돼요. 네. 그 점을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 14,000원 중반을 이탈을 하면 그때는 추세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 12,000원은 우리가 이 가격대에서 이벤트가 한 번 더 강화됐을 때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예요. 그렇다 네. 보니 실제 이벤트 같은 경우가 소멸되면 바로 이 가격을 깰 겁니다. 그렇다 보니 손절가는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12,000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영풍정밀에 이은 오늘의 공략주 폴라리스 세원 조기준 매니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세원 지금 현재 구간 2,080원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1% 하락입니다. 어떤 면을 좀 좋게 보셨나요? 2차 전지 장비, 그러니까 부품주로서 이제 꼽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하향 작업, 이제 바닥 확인 작업을 거친 것 같습니다. 이제 매출액은 이제 분기당 1,380억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 동안. 그런데 영업이익이 지금 115억, 당기순이익으로 115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토탈에서. 그래서 최대 실적을 달성해요. 작년 같아도 1년 매출이 900억밖에 안 나왔던 회사가 이제 3분기 만에 1,30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 테슬라, 루시드, GM, 포드, 리비안 관련해 이제 공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리비안부터 시작해서 전기차에 관련 부품주로 이제 이상한 적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수혜주로 예상이 돼 있는데 가장 지금 현재 흑자가 나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 종목을 한번 꼽아봤는데 이 공조라는 거는 이제 전기차에도 꼭 필요한 우리가 에어컨이라든가 히터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부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도 꼭 들어가는 공조 부품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북미에 이제 멕시코에 현지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전기차 부품 공급에도 원활하고요. 그래서 IRA 법안에도 수혜가 예상되고 전기차에도 수혜가 예상되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점에서 1,000억 정도인데 목표가를 2,75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2,100원대까지도 매수 가능할 것 같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30% 잡았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 되고요. 올해 지금 현재 130억에서 1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하게 펀더멘탈상으로도 저평가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5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900원 잡아드리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세원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모멘텀이 또 주가에 지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더 끌어올리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이성홍 이사의 세 번째 라운드 종목은 한화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험주라뇨? 네. 네. 이게 지금 시점에서 맞아요. 금리? 네. 네. 금리는 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그런데 알파다. 이게 금리 인상기에 이론적으로 생보주는 그 채권과 관련된 부분에 보유 자산이라든지 신규 갱신을 통해서 그 이익의 체력이 좋아진다는 게 이론적인 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게 왜냐하면 채권 같은 경우에 변동성 기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변수가 하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비율 자체, RBC 비율 같은 경우를 생명주 같은 경우,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허들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을 그
다 준비를 했어야 됐고 그렇다 보니까 좀 방어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흥국생명 부분과 관련해서 그 연구체가 이제 콜옵션을 통상적으로는 이게 행사를 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을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글로벌로 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자, 그 이슈가 있을 때 생명보험이라든지 보험주 같은 경우는 한번 주가의 조정이 동반해서 좀 나왔어요. 이러한 이익 체력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요. 그런데 그 하나생명은 내년에 신종자본증권 10억 달러가 만기를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없이 다 처리를 하겠다는 공표를 했어요. 그러면 네.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그 포인트는 제거가 되고 네. 예상 순이익을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죠. 한 3,200억 원 수준이에요. 현재 시총이 한 2조 300억 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이 이슈 같은 경우에 상각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 순이익은 지금 가능하다는 점이고 실제 이 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더해질 수 있는 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다시금 목표이익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런 이슈가 없으면 주가 같은 경우는 먼저 반응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은 하나생명 봤고요. 지금 목표 주가는 2,820원을 제시를 하셨어요. 네. 이 종목도 사실 최근에 좀 추세상 올라왔던 그런 상황인데 네. 어느 정도의 지금 접근 가능한 가격을 생각하십니까? 가격은 오늘 시가 부근이었어요. 2,360원 정도. 이 가격대 아니면 뭐 2,400원대 초반, 뭐 지금 비슷한 가격, 그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명보험들이 할인을 받고 있는 그 요소를 네. 제거했을 때 반등 네. 가능한 가격으로 제가 대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죠.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캠트로닉스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17,000원 현재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도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열심히 뭔가 에너지를 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이제 같아요. 뭐 이렇게 밑에서 이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까? 느낌이고요. 네. 바닥 확인 작업이고 이제 거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현재 2,500억 정도의 회사인데 OLED 시가이 이제 주 매출인데 저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여기가 이제 무선 충전 세트와 또 하나의 자율 주행 센서로 인해서 토탈에서 5,8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에다가 260억 평균적으로 260억 나왔는데 작년에 380억 아웃퍼폼 했고요. 그 전에 3개년을 해보면 250억에서 260억 정도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무선 충전과 자율 주행으로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5,800억 중에 무선 충전 세트와 자율 주행도 1,000억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최초로 V2X에서 OBU로 해서 2022년에 올해 1월 달에 이제 경부선하고 수도권 관련해서 이제 810여 자율 주행 관련 부품을 수주했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회사 비욘드 아이를 통해서 아다스 카메라 모듈 센서를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성장성도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과 무선 충전. 그러니까 현재 무선 충전도 현대 이제 쌍용차라든가 삼성차에서 핸드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듈도 생산하고 있고 NFC 관련 납품도 하고 있다. 자, 무선 충전 기술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회사는 앞으로 이제 그런 자율주행 무선 충전 산업이 확대되면 충분히 수혜될까 예상되고 현재 2,500억에서 영업이익이 250억 이상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펀더멘털상 저평가돼 있으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4%대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이제 매수는 없는 상태지만은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요. 네. 17,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이 주식은 저는 높게 잡겠습니다. 3만 원까지 잡아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1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캠트로닉스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0시에 전세역전 6종목 총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글로온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규준 매니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는 MBN골드 박준하 매니저의 공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장 계속해서 시장은 낙폭 줄이지 못한 채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네. 대한 의견은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오늘 시장은 다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두 다운 의견 주셨는데 추가적인 하락을 어떻게 염두에 둬야 될 자리입니까? 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지준율도 인하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중국의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파로 또 중국에서 애플에 대한 제품이 또 감소한다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에 또 어제 그래서 다시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 관련주도 좀 많이 부진했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많이 하락하고요. 그 부분에 또 중국의 악영향을 중국의 그런 코로나 부분을 우리 시장이 좀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종목을 더 잘 골라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관련된 공략주 지금 한 두 네. 종목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뭐 애플페이 관련 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애플페이 관련들 상당히 견조하네요. 일단 나이스 정보통신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스 정보통신도 우리가 12월 24일 날 뭐 나름대로 우리가 저가에 편입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 4%까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수익은 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시장 대비 상당히 그래도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잉크 코리아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하잉크 코리아.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페이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뭐 월드컵 손흥민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밤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또 이변이 생긴다면 한 단계 또 주가가 레벨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잉크 코리아는 11월 10일 날 우리가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장중 최대 53%까지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저점을 주지 않는 모습인데 2차 목표가까지는 이미 8천을 달성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요즘 최근 보니까 덱스타나 시장이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덱스타나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XR이나 VR 관련주들이 상당히 흐름들이 좋네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한번 실적 좋은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50원에 엔게임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까요? 네,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거두절명 보니까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투자도 많이 했고 실적도 좋은데 상당히 저평가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엔게임이 지금 메타버스의 순풍을 타고 이제 온라인 게임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 게임의 신작 게임이 흥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VR이나 AR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했는데 그 덕분에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자 거기에 대한 회사 가치도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죠. 최근에 보니까 증강현실 AR과 이치 기반 서비스를 접목시킨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는데 지금 뭐 심장 루아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사전 예약자만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상당히 흥행이네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 본인 회사가 자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실시간 하이브리드 전략 시뮬레이션 SLG 게임입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차트 1위까지 올랐네요. 1위까지 올랐는데 그 다음 날이 2일차에는 원스터 인기 게임 1위까지 올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작년에 보니까 이 회사가 메타버스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 메타버스 관련 최대 기업 유니티라는 플랫폼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와 또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열혈강호 이 주 대표적인 게임 VR 게임도 출시를 하고 있네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외 매출이 한 70%가 해외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 하면 또 판으로 상당히 엄격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열혈강호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외국산 게임들은 중국에 지금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서비스 하기가. 근데 이 회사 열혈강호 같은 게임은 지금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게 이 회사가 성장하는 가장 좋은 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호가 막히면서 중국에서 반사이익을 거두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2년 넘게 꾸준하게 중국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하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만 대박이 나도 뭐 엄청난 실적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2026년까지 한 3년 계약 연장을 성공을 했는데 중국에서 계약 금액도 1,816만 달러로 여태 최고 계약을 규모를 했네요. 마지막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지금 엔게임이 역대 최고 지금 3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39%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17년에서 19년도에 한 10%대의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3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거의 39.93%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익을 내고 있다. 매출에 말씀드리고 부채도 한 10%대입니다. 아주 우량한 회사고요.
유보율도 300%에서 800%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퍼가 한 6.7 정도 되는데 게임 회사 중에서는 가장 좀 실적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000원에서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PBR 1 정도 되고 지금 퍼가 한 7 정도 되는데 저평가 되는데 주가가 오히려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구간이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120에서 2에서 돌파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대비해서 좋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는 제가 9,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제가 10,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고 손절가는 6,000원 정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준남 매니저의 종목 M게임 앞으로 수익률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